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연결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1차 미분 방정식 푸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했었는데, 오늘은 자, 1차 미분 방정식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결국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감소의 진동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2차 미분 방정식, 우리 물리에서는 1차 미분 방정식보다는 2차 미분 방정식이 더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좀 존재하는데 이게 수학적으로 2차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더 많이 표현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에서 기술되는 운동 방정식을 우리 미분 방정식, 2차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나타내 줄 수 있는데 특히 감소의 진동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수 계수를 갖는 선형 2차 미분 방정식을 정리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하면, 자, 이런 형태입니다. 자, 2차 미분 방정식은, 자, 미분 연산자가 2차로 되어져 있는, 이게 미분 연산자로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2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dx의 제곱 분의 d제곱.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는 게 우리가 2차 미분 방정식. 우리 여기 1차 미분 방정식도 있죠? 1차 미분 연산자도 있지만 2차 미분 연산자가 표현되어져 있는 방정식을 우리는 2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내가 이걸 이제 영어로는 이제 제차 방정식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영어로는 이제 homogeneous equation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하죠. 자, linear라고 해서 우리 이제 선형 2차 미분 방정식 대표적인 표현에 해당되고, 자, 반대말은 뭐 inhomogeneous equation이라고 하는 비제차가 있는데, 자, 근데 물리에서는 자, 우리 제차 방정식, 자, homogeneous equation을 우리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자, 연산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d라고 해서 dx분의 d 또는 dt분의 d, 이걸 좀 더 많이 쓸 거예요. dt분의 d를 많이 쓸 거고, 또 dy라고 하면 dx분의 dy, d제곱 y라고 하면 dx제곱분의 d제곱 y, 또는 dt의 제곱분의 d제곱 y, 이런 형태로 많이 표현할 거다 이런 뜻입니다. 자, d라고 하는 자, 미분 연산자를 살짝 이용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함수를 많이 표현할 거기 때문에, 자, dx라고 하면 dt분의 dx인데, 자, 미지수가 t인 우리 x라고 하는 함수가 있으면, 자, 우리 x의 닷, 자, dt의 제곱분의 d제곱 x는 자, x의 2-이라고 하는 표현을 아주 많이 할 거예요. 이제 일반역학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감소의 진동 갑시다. 자, 우리 용수철이 있는데 뭔가 저항이 있어요. 속력에 비례하는 어떤 예를 들어 저항력이 등장하는 회로가 있다라고 하죠. 우리 상황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자, 용수철에 의해서 단진동을 하는데, 자, 공기 저항이나 유체 저항에 의해서 점점 진폭이 줄어드는 상황을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자, 물체에 작용하는 힘, 이거 운동 방정식이라고 표현하죠. 자,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bv는 ma인데 a가 dt의 제곱분의 d제곱 x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속도가 시간에 대한 위치를 나타내준 이게 2차 미분 방정식의 형태에 해당돼요. 그래서 자, 요거를 우리가 풀어내는 게 목적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 자, 이걸 또 바꿔 써주시면, 자, 이렇게 바꿀 수 있네요. 자, 요 V를 또 우리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V가 또 이런 거 X의 닷에 해당되죠? V가 X의 닷에 해당될 거니까, 양변 질량으로 나눠줘 정리해 주시면 자, 밑에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요때 자, d2 닷, 자, x의 2 닷이죠. n분의 b x의 닷, 그 다음에 n분의 k x 이퀄 0이라고 하는 자, 2차 미분 방정식을 표현해 주는데, 자, 이거 이제 치워낼 거예요. 자, x 닷 앞에 있는 개수 n분의 b를 2 감마, x 앞에 있는 n분의 k를 우리는 오메가 제로의 제곱으로 치환할 겁니다. 이렇게 치환하면 또 이걸 우리가 뭘로 바꿀 수 있어요? x의 2닷은 dx, d제곱의 x로 바꿀 수 있었으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바꿀 수 있고, 자, 우리 x의 2닷 이런 것들을, 자, d제곱 x, 2 감마 dx,
또 오메가 제로의 제곱 x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내가 x로 묶을게요. 그럼 x로 묶은 다음에 자, 여기 요 첫 번째 항을 보니까 얘가 d에 대한 2차 함수처럼 볼 수 있네요. 자, 그럼 우리 2차 함수 문제 푸는 거 요게 0이 되기 위해서는 0이 되려면 우리 뭐 해주면 돼요?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 이용해 주면 되죠? 자, 그래서 짝수 공식을 그대로 활용해 줍니다. 짝수 공식. 자, 우리 a분의 b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하는 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그대로 표현해 주시면 자, 요렇게 우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마이너스 감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자, 감마의 제곱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자, 오메가의 제로 요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로 안이 0이 되려면 d 값은 근해 공식에 의해서 요 식을 만족해 줘야 돼요. 그러면 자, 이걸 좀 더 다르게 표현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인수분해, 자, 우리 근해 공식 이용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d가 0이, 자, 우리 이 식이 0이 되려면, 자, 우리 d가 요 값이거나 d가 요 값입니다. 두 개의 해를 찾았습니다. 자, 그럼 이때, 자, 요걸 q라고 내가 좀 치환할 거예요. 자, 요 마이너스 넘겼습니다. 자, 플러스 감마 마이너스 루트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의 제곱. 또는 자, 요게 0이 되거나 우리 요게 0이 나오면 되죠. 자, 그래서 이것도 자, 얘를 q로 치환할게요. q로 치환해서 자, 두 개를 만족해 주면 되는데 자, 우리 왼쪽에 있는 항을 먼저 풀어 보니까 요게 요때 쓰이네요. 이게 1차 미분방정식 지난 시간에 있었던 1차 미분방정식을 푸는 거와 똑같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dx 자, x 넘어간 거예요. x 전개하니까 dx 플러스 감마 마이너스 q에 x가 등장할 거고 이게 0입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서 자, d가 우리 dt분의 d라고 했었으니까 x의 닷 플러스 감마 마이너스 q에 x 이퀄 0이니까요. 우리 자, 미분 연산자로 바뀌고 자, 적분해 주면 자, x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되네요. 자, 여기서 포인트. 자, 무엇에 대해서? 자, 시간에 대해서 마이너스 t승에 비례합니다. 감소한다는 거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위치가, 자, 변위가 감소하는, 자, 특징이 있습니다. 요 x는 무엇에 대한 함수예요? 지금 t에 대한 함수로 지금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변도 똑같아요. 두 번째 항도. 두 번째 항도 쭉 해서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요런 결과가 나옵니다. 뭐만 달라요? 감마 마이너스 q냐? 감마 플러스 q냐? 요것만 다르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리해주면 x는 우리 자 이렇게 두 개의 항을 풀었더니 자, 근 하나 추가됐고 여기도 근 하나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 미분방정식의 해는 두 개의 해를 그냥 더해주면 돼요. 이게 우리 선형 미분방정식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에 해당됐었죠. 선형이었기 때문에 두 개의 해를 그냥 더해줘도 전체 해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 위치 x는 자 우리 a1, a2는 다 상수예요. 초기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냥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이너스 잘 보니까 식의 의미를 보니까요. 자 우리 첫 번째 항도 마이너스 t승에 비례하고요. 두 번째 항도 마이너스 t승에 비례합니다. 그럼 얘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2차 미분방정식을 풀었더니 자 이런 결과가 우리가 등장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때 요 감마는 어차피 정해져 있을 거고 감마는 우리가 2n분의 우리가 b라고 했었으니까 근데 요 q값에 따라서 스토리가 좀 달라져요. 그럼 q값에 따라서 즉 여기에 해당되는 루트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의 제곱이 이게 도대체 q라고 우리 정했었는데 요 값이 실수냐 우리 0이냐 또 허수냐에 따라서 뭐예요? 양의 실근, 중근 또는 허근이 나올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걸 정리한 게 요렇게 우리 정리할 수 있어요. 요 q값이 0보다 큽니다.
그럼 우리 좀 전에 썼었던 Q가 우리가 뭐였었죠? 다시 표현해 볼게요. 자, Q는 우리가 뭐라고 정했었냐면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자, 오메가 제로의 제곱이 우리가 Q였었습니다. 자, 감마는 뭐라고 정했었어요? 2n분의 b. 그렇죠? 이렇게 우리 정했었고, 아, 감마. 2감마였었는데, 감마를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고, 또 오메가 제로의 제곱은 우리가 뭐로 치환했었냐면, 얘는 n분의 k를 우리는 또 오메가 제로의 제곱으로 표현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때, 자, q가 0보다 크면 이걸 과다감쇄라고 해요. 오버댐핑이라고 합니다.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이죠? 오버댐핑. 그러니까 매우 빠르게 줄어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항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이너스 t스 마이너스 t 두 항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한 감쇄력이 작용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쭉 줄어들게 돼요. 진동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q가 0보다 컸을 때 과다 감쇄. 자, q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양의 두 실근을 가질 때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q가 0일 때가 있습니다. 자, 이건 임계감쇄라고 해요. 영어로는 크리티컬 댐핑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임계감쇄는 얘도 진동을 하지 않아요. 진동을 하지 않고 서서히 줄어들어서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임계감쇄라고 해요. 임계감쇄. 그래서 우리 임계감쇄는 우리 나중에 어떤 경우에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냐면 얘는 우리 자동차의 쿠션 같은 것들 자동차의 쿠션 같은 것들에 아주 많이 쓰이게 되는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또, 아직 요게 중요해. 우리가 이제 요거 공부하려고 하는 건데, 요게, 자, 2022년 임용에서도 올해 출제가 됐었는데요. 자, 미급 감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언더댐핑이라고 해요. 언더댐핑. 그래서 이 언더댐핑도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보여드릴 텐데, 요 1번 경우하고 2번 경우는 진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3번인 경우에만, 자, 요 3번인 경우에만 우리가 진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결론부터 먼저 얘기해주면 우리 이따도 그림 그릴 텐데, 얘가 어떻게 진동하는, 자, 요렇게 해서 점점 줄어들게 되는, 자, 이런 진동을 우리가 미급 감쇄라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동도 하면서 진폭이 감소되는 진동. 감쇄 진동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첫 번째는 한 거예요. 우리 요거 구했습니다. 과다 감쇄는 자, 요렇게 구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임계 감쇄와 미급 감쇄는 그럼 어떻게 표현될 거냐? 요거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자, Q가 0인. 그렇죠? 그래서 우리 중근을 가지게 되는 수학적으로 또는 우리 어떤 경우에 감마가 우리 똑같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중근을 갖는 경우에 해당됩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요만큼은 내가 U로 치환할래요. U로 치환하고 자, 나타내 주면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전개합니다. 자, 그럼 자, DU인데 그게 이제 U 다수로 얘기할 수 있고 감마 U는 0이어서 아, 이게 1차 미분 방정식과 똑같은 형태네요. 그래서 U는 A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감마 t승이 나옵니다. 이렇게 U가 나온다 이 뜻이에요. 근데 우리 좀 전에 U를 뭘로 치환했어요? 이렇게 치환했죠? 자, 그래서 U를 계산해 봤더니 이렇게 우리 계산이 되는데 그게 우리는 D 플러스 감마의 X라고 여러분 치환했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 내가 A에 대해 정리할게요. 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감마 t승을 내가 우변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럼 우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감마 t승이 그냥 우리 감마 t승으로 바뀌게 되고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자, 요거 x 전개할 거예요. x 전개하고 이것도 같이 전개해 보니까 자, 이 dx는 x의 닷. 또 d 감마, 자, 우리 감마의 x가 나올 거니까 자, 이렇게 우리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 들여다보니까 자, 이거는요. 자, 우리 요거랑 똑같아요. x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감마 t승을 우리 그냥 미분한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그럼 앞에 거 한번 미분하면 자, 요거 등장하고요. 뒤에 거 한번 미분하면 자, 요 식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요렇게 내가 표현해 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럼 뭐예요? 다시 A를 좀 표현했더니 쭉쭉쭉 표현했더니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었습니다. 자, 요렇게 좀 나왔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자, D가 우리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형태. D가 우리가 뭘 표현한 거니까
자, dt분의 d를 지금 표현한 식이죠? 그럼 양변을 이번에 시간에 대해서 내가 적분해 줄게요. 적분해 주면, 자, 우리 우변은, 자, 요것만 남게 돼요. 그래서 요것만 남게 되고, a라고 하는 값을 시간에 대해 적분해 주니까, at 플러스 b라고 하는, 자, a하고 b는 다 상수입니다. b 적분상수 하나 더 등장해야 되죠? 자, 요렇게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x에, 이거 넘길게요. x의, 자, 익스포넨셜의 감마 t승을 넘깁니다. 그러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감마 t승이 돼서, 물체의 위치는 우리 at 플러스 b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감마 t승을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진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동차의 쿠션 등에 사용할 때, 자, 미급 감쇄. 그러니까 천천히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는 특징을 가진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좀 전에 과다 감쇄는 급격하게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 언더 댐핑은 크리티컬 댐, 이제 언더 댐핑이라고 하는 우리 내용은 이제 크리티컬 댐핑이었죠. 우리 임계 감쇄는 천천히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표현해 주면, 자, 과다 감쇄는 아까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 우리 저 바꿔서 얘기했네. 과다 감쇄는 저항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천천히 원래 위치로 되돌아와요. 저항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근데 임계 감쇄는 굉장히 빠른 위치로 빠르게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임계 감쇄라고 얘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특징들, 자, 과다 감쇄와 임계 감쇄는 진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지에서 별로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분방 정식에서 감쇄 진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진동을 하면서 줄어드는 걸 주로 다룰 거거든요. 그게 또 올해 시험에 출제가 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우리의 감쇄를 잘 보시면 될 건 언더 댐핑, 미급 감쇄에 대한 특징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허수예요. 자, 요 경우가 우리는 무슨 감쇄? 미급 감쇄에 해당되는 언더 댐핑이라고 하는 걸 우리 얘기할 거다는 뜻입니다. 그럼 자, Q를 자, 요렇게 우리가 정의했었는데, 이게 0보다 작대요. 그럼 여러분들, 루트 값이 0보다 작으려면 무엇이 등장해야 되냐면, 허수, 우리 I, 루트 마이너스 1이 우리 I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요걸 요렇게 우리 바꿀 겁니다. 그래서 자, 요만큼을 또 여러분들 오메가 D로 내가 치환할 겁니다. 자, 오메가 D, 그럼 I에다가 오메가 D인데, 그럼 오메가 D는 마이너스 루트 1을 앞으로 빼냈으니까 요 자리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오메가 제로의 제곱 마이너스 감마의 제곱을 우리는 오메가 D로 바꿀 수 있고, 오메가 제로는 n분의 k, 감마는 2n분의 c였었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 표현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좀 전에 썼던 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근데, 자, 이거 뭐 크게 중요해. 참고만 하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는 물체의 위치 x는 반드시 실수여야 돼요. 여러분, 실수라고 하면, 우리 복속 켤레를 취한 것과 원래 값이 같아야지 실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우리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였네요. x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취하면 원래 값이랑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실수여야 합니다. 실수입니다. 라는 말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소 켤레를 취해도 같은 값이 된다라는 얘기는 실수란다. 이런 뜻에 해당돼요. 그래서 자, 그걸 취해서 우리가 표현해 주면 결국에 자, 계수 요 앞에 있는 계수와 뒤에 있는 계수를 우리가 같은 상수로 내가 묶어낼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참고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자, 요거를 우리가 나타내서 표현해 주시면은 요렇게 내가 바꿀 수가 있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선 또 하나 써야 될 게 뭐 써야 되냐면 오일러 공식 하나 쓰셔야 돼요. 익스포넨셜의 ix승 플러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ix승이 등장하죠. 그래서 얘는 자, 요거 이용해서 오일러 공식 이용해서 표현해 주시면은 자, 요렇게 내가 표현해 줄 수가 있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거 잠깐 좀 얘기를 하자면 우리 좀 전에 x가 있었습니다. x가 t에 대한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 줄 수 있었냐면 여러분 a1의 익스포넨셜에 우리 어떤 식이 있었냐면 근데 우리 뭐가 등장한다고?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i의
오메가 DT승. 그렇죠? 이거 다 상수로 묶은 거고, 플러스, 또 우리 어떤 것들을 묶을 수 있냐면, 또 우리 우리 감마의 t승이라고 하는 감마 값이 하나 이제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q를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원래대로 식 써보도록 할게요. 원래대로 식 써주시면은, 자, 마이너스에, 우리 어떤 식이 있었냐면, 자, 이런 식이 있어요. 우리 마이너스 있었고, 자, 감마에 플러스 q의 t승이 있었고요. 자, 플러스 a2에다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감마의 마이너스 q의 t승이 자, 이렇게 우리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요 값, 자, 감마는 어차피 또 묶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묶을 수, 상수도 다 묶을 수 있어요. 새로운 상수 A3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냥 A라고 쓸게요. A라고 쓰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감마 t승으로 묶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타줄 수 있는 게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qt인데 q 대신에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요. I 오메가 dt. 이렇게 하나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의 익스포넨셜의 i에다가 오메가 dt승을 자, 이렇게 우리 바꿀 수 있는데, 자, 요 값을 우리는 뭘 이용해서,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코사인 오메가 dt라고 하는 값을 내가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2분의 익스포넨셜 요걸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얼마로? 자, 2로 바꿔주시면 우리 2가 등장해서 앞으로 상수 하나 더 빼줄 수 있습니다. 자, 프라임이라고 하고 앞으로 빼주시면은 자, 이렇게 나타내주고 얘는 우리가 그냥 상수예요. 초기 상수, 위상상수라고 하죠. 원래 이름은 위상상수. 위상상수라고 해서 초기 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물리량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러 공식 이용해서 자 이렇게 바꿔 써주시면 자 이렇게 되어서 무엇과 무엇이 자 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감마 t승은 얘는 감소한다 이런 뜻입니다. 감소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에 코사인 오메가 dt 플러스 파이는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얘는 우리 진동항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진동항이에요. 진동항. 그래서 어떤 게 같이 등장합니다. 요런 형태. 자, 요렇게 진동해요. 진폭이 시간에 따라서 감소하면서 진동도 하게 되는 특징들을 가지게 된다. 이 뜻입니다. 이때 주기는 무엇에 의해서 오메가 D네요. 오메가 D라고 하는 요 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급 감쇄. 자, Q가 허수일 때, 0보다 작은 값을 가질 때 나타나는 특징에 해당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게 그대로 우리 올해 나왔던 임용에서 나왔던 기출문제에 해당돼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좀 전에 감쇄 진동으로 얘기했었지만 여러분 RLC 진동 회로에서도 요게 그대로 쓰이게 됩니다. 요 I가 전류가 우리 DQ에 해당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 요 값을 우리 나중에 이제 배우죠. 키르요프의 전압 규칙식을 이용해 주면 돼요. 근데 실상은 우리 감쇄 진동이 역학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요 전자기에서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요걸 활용해 주는 게 그대로 출제가 되어서 자, 요 했던 내용들 그대로 앞에서 했던 건 그대로 똑같습니다. 자, 요 위에 있는 식 이게 우리 전압 규칙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2차 미분방정식 형태로 바꿔주고 자, L분의 R, 요 DT분의 DQ 앞에 있는 계수를 2감마로 치환해주고, LC분의 1을 또 우리 뭘로 치환해줄 수 있었냐면, 얘예요. 자, 얘를 또 우리가 무엇으로? 오메가 제로의 제곱으로 치환해서, 앞에서 했던 과정들이 그대로 우리가 나오게 했던 내용들. 그 다음에, Q가 0보다 작은 경우에 미급 감소에 진동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 요 형태의 식이 그대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주기는, 자, 이렇게 우리가 결정됩니다. 각진동수, 감쇄진동의 각진동수가 이렇게 결정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 그럼 RLC 회로들 얘기했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어떤 경우를 얘기할 거냐? 우리 좀 전에 2차 미분방 정식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또 물리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형태에 해당되는 DT분의 D가 0입니다.
또는 감마가 0인 경우에 해당돼요. 자, 대표적인 게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용수철, 탄성력만 지금 작용하는 경우예요. 그럼 탄성력만 작용, 즉 저항력, 감쇄력은 존재하지 않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가속도를 우리는 뭘로 바꿀 수 있어서 2차 미분 연산자로 바꿀 수 있었죠. 그래서 2차 미분 방정식 형태로 표현해 드린 다음에 이때는 감마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x 앞에 있는 개수만 오메가의 제곱으로 치환해 주시면 이건 되게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서 우리 용수철 진자의 각진동수 또는 주기 같은 것들을 굉장히 수월하게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LC 진동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오메가 제곱값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이건 다 진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특징이어서 제가 이렇게 특징 얘기할 수 있었고,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게 부호를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우리 2차 미분방정식은 요 앞에 요 사이에 부호 반드시 플러스여야 돼요. 플러스. 플러스일 때 진동을 하지 만약에 이거 넘어오면 이거 마이너스 되잖아요. 그럼 얘는 우리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냐면 요거는 dt의 제곱분의 d제곱 x 마이너스 n분의 kx 이렇게 우리가 나오게 되죠. 마이너스면 절대로 진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적으로 이거는 하이퍼블릭 함수가 나오게 돼요. 우리는 사인이나 코사인이 나올 때만 진동하게 된다라고 하죠. 근데 하이퍼블릭 함수는 진동하지는 않기 때문에 진동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 각진동수 의미 없어요. 우리 이런 사인이나 코사인 형태만 우리가 진동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들 좀 비교하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번에는 선형 2차 미분 방정식인데 이번에 우변이 0이 아닌 경우를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즉 외력이 작용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체에 이거 우리가 강제 진동이라고 하는데 물체의 탄성력 또 우리 저항력 뿐만이 아니라 뭔가 외력이 작용하는 경우를 좀 얘기할 거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이것도 산수를 좀 해야 돼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자, 먼저 이렇게 좀 정리했습니다. 즉 감쇄가 없어요. 이번에는 탄성력이랑 물체의 외력만 존재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탄성력과 이렇게 외력밖에 없는데 근데 외력이 자기 마음대로 작용하는 외력이면 되게 복잡할 거잖아요. 그럼 진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력이 작용하긴 하긴 하는데 코사인 함수나 사인 함수처럼 뭔가 일정한 주기를 갖는 외력이다 이런 뜻이에요. 일정한 외력. 그냥 막 작용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일정한 주기성을 가지고 있는 외력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알찬 표현해주면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x의 2닷 m분의 kx 자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고 m 넘겼어요. 자, 그럼 이걸 또 오메가 제로의 제곱으로 치환합니다. 그런 다음에 요 x 값을 구하는 게 여기에서 바로 구하는 거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가정하는 게 되게 편리해요. 그러면 물체의 위치도 뭔가 일정한 주기성을 가지고 있는 함수로 표현될 거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한 다음에 x를 a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로 가정을 한 다음에 자 우리 두 번 미분해 준 형태로 바꿉니다. 그래서 요 값을 x의 2다짜리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요 x는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어줘요. 그랬더니 요 식이 성립하려면 요거밖에 없죠. 파이가 0이거나 여러분 요 파이예요. 여러분 초기 상수가 위상 상수가 0이거나 파이인 경우밖에는 요 성립하는 경우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0인 경우 파이가 0이면 코사인 오메가 t가 다 약분됩니다. 그래서 진폭 A는 요 A는 진폭이에요. 여기서 A 진폭은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줄 수 있고 오메가 제로가 오메가 클 때만 성립하게 돼요. 그렇죠? 왜냐면 진폭은 양수여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만약에 0이면 오메가가 0이면 즉 뭐가 없어요? 우리 진동하지 않습니다. 진동하지 않으면 그때의 진폭은 우리 K분의 F0로 결정될 거. 그렇죠? 뭔가 이제 F0는 KX 하면 또 뭔가 이런 식이 나올 것 같죠? 하여튼 이런 식이 나오고 파이면 위상이 반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자 이런 형태 가지게 되고 이때는 자 파이드라는 이제 마이너스가 등장할 거니까
A에 대해서 요 식을 다시 A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게 돼서 이때는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보다 더 큰 경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자 오메가 제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그럼 이게 또 중요해서 포인트가 오메가와 오메가 제로가 같다면 그럼 진폭은 분모가 0이 되니까 진폭이 무한대가 되겠죠. 뭐 이런 경우는 일어나진 않지만 진폭이 굉장히 커지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감쇄가 있는 경우예요. 더 복잡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CO 마이너스 CV, C는 상수입니다. 비례상수. 마이너스 CV가 하나 등장하고 이번에는 이 외력이에요. 이 외력을 우리 코사인이 아니라 익스포넨셜의 I 오메가 T라고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 외력이 뭔가 주기성이 있는 외력이라고 내가 가정을 할 거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거를 또 우리 미분방 정식의 형태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이때 x 닷 앞에 있는 n분의 c를 2감마, n분의 k를 오메가 제로의 제곱으로 치환하겠습니다. 치환한 다음에 또 x를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해서 x에 2다 표현해주고 x에 다 표현해준 다음에 자, 요 값들 x에 다 x에 2다 그 다음에 요 x를 어디에다 그대로 대입을 해줘요. 여기 x에 2다 x에 다 x라고 하는 자리에 자 x 값을 우리가 집어넣어주고 x에 2다 집어넣어주고 x에 다 자리에다 이런 것도 그대로 집어넣어줄 거예요. 자 그랬더니 요렇게 세 덩어리 요거 이렇게 세 덩어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이걸 좀 전개해 보니까 우리 뭐 없어질 수 있어요. 익스포넨셜에 우리 어떤 것들 마이너스 i 자 우리 파이승이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우리 어떤 거 다 약분한 거죠? i 오메가 t 승이 모든 항에 다 있죠. 그래서 익스포넨셜에 i 오메가 t 승 먼저 요거 다 약분한 거예요. 이거 없어지고 자,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이것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것도 쭉 해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걸 우리 허수끼리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걸 내가 허수끼리 하나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실수항 이렇게 남고요. 우변은 또 이렇게 하나 항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 우리 우변으로 넘긴 거예요. 요거 없애주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i 파이 승이 다 좌변의 모든 항이 있는데 이거를 우변으로 넘겨줘서 우리 어디로 간 거냐면 지금 요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갔고 요거를 또 오일러 공식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바꿔주시면 돼요. 우리 오일러 공식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기본적인 물리에서는 좀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 그랬더니 2등식 자 보세요. 좌변이 이 식이고 좌변이 이 식이고 우변이 지금 어떤 식이 나오게 됐냐면 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게 같으려면 실수항끼리 같아야 돼요. 요 항이랑 뭐가 같아야 돼요? 자, 여기 있는 요 항이랑 같아요. 그렇죠? 또 자, 우리 허수항에 있는 요 값은 또 뭐랑 같아야 돼요? 허수항에 있는 요 i sin 파이 항이 있는 값이랑 같아야 되죠? 자, 그래서 그걸 따로따로 표현해 보니까 실수항끼리 표현하면 자, 요렇게 같은 값을 가지고 허수항끼리 같아야 되면은 또 요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양변 나눠서 표현해 주면 탄젠트 파이를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내려고 하는 게 목적이냐면 진폭이에요. 진폭과 또 우리 진동수 어떨 때의 진동수가 가장 진폭이 크냐 이걸 우리 공명 진동수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찾는 게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좀 전에 했었던 식 양변 제곱해서 더할 거예요. 좀 전에 우리 어떤 식 있었죠? 자, 요 식입니다. 자, 요 식. 자, 내가 얘를 1번식, 얘를 내가 2번식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1번과 2번을 양변을 제곱해서 더해 주시면 우리 파이 항이 사라지겠네요. 그래서 자, 요렇게 남게 되고 자, 요거를 A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진폭이에요. 자, A는 지금 계속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진폭을 얘기합니다. 진폭. 진폭에 대해서 정리 좀 자,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메가 제로는 n분의 k, 감마는 2n분의 c라고 얘기할 수 있었으니까 우리 n분의 c를 2감마로 치환했죠? 자, 그럼 감마는 2n분의 c. 그러면
진폭이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분모가 최소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의 오메가 값을 찾아볼 거예요. 그럼 그러려면 뭐 해주면 돼요? 오메가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서 0 되는 경우를 찾아주면 되죠. 자, 그래서 이거 좀 미분해 주시면 돼요. 오메가 제로는 상수예요. 오메가 제로 상수, 감마도 상수입니다. 그럼 오메가가 지금 미지수에 해당돼요. 그래서 오메가에 대해 쭉 그냥 미분해서 찾아주면 우리 오메가, 자, 이거 리지넌스의 약자예요. 공명각진동수입니다. 공명각진 요거 미분해서 0 되는 조건 이용해 주시면 이렇게 찾을 거. 이 조건이 요게 우리 또 올해 시험 문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요 조건이 진폭이 가장 크게 되는 조건에 해당됩니다. 라고 내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진폭 좀 더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었는데, 자, 요 값을 우리 비교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자, 요렇게 나타내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오메가가 오메가 R일 때 최대, A 맥스 값, 자, 넣어 주시면, 자, 쭉쭉쭉 정리돼서, 요렇게 오래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감쇄가 굉장히 약한 경우, 감마가 굉장히 0이라고 한다면, 자, 요렇게 해도 내가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요 미분방 정식, 이건 여러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이거는 제가 필기한 거고, 실상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꼭 계산해서 나타내줘야 됩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며, 요런 경우에 해당되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외력이고 진폭이 있는데, 자, 오메가 제로일 때, 진폭이 가장 크게 되는, 자, 요 감마 값에 해당되는 특징들은, 자, 요 값에 결정될 거고요. 자, 오메가 제로. 그렇죠? 오메가 제로는 지금 어떤 값이었어요? n분의 k였을 때, 자, 이런 값을 갖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공명각진동수. 공명각진동수, 진동수가 가장 크게 되는 조건은, 자, 이 조건에 해당됩니다. 라는 것들로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워요. 자, 미분방 정식은 해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수학적인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물리적인 의미도 있지만, 한 번쯤은 쭉 한번 보시면서 좀 내용들 이해를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험 보는 학생들은 암기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암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지 될 것 중에 하나에 해당돼요. 그래서 미분방 정식, 1차 미분방 정식과 2차 미분방 정식, 결국 감쇄 진동은 2차 미분방 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2차 미분방 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1차 미분방 정식이 필수에 해당이 됩니다. 라는 것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이팅 힘내주시고요. 열심히 끝까지 정리 잘 해주시고요. 꼭 연습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